오늘의 인문학 낭송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사소한 일도 결국 중요한 일로 만드는 사람들. 좋아하는 웹툰이 하나 있는데 매주 웹툰이 올라오는 날이 되면 클릭하는 순간 오히려 기쁨보다 긴장감이 앞선다. 일주일이 지나 새로운 웹툰을 볼 수 있다는 기쁨보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기 때문이다. 질문은 꼬리를 물고 이렇게 연결된다. 1. 이 작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웹툰을 그렸는데 나는 무엇을 창조해서 세상에 내놨는가? 2. 내가 창조한 것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나? 웹툰처럼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인가? 3.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나아졌는가? 왜 일주일 전에 계획한 것을 아직 못했는가? 나는 노력을 좋아한다. 세상에 노력하자라는 말보다 아름다운 말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력해본 사람은 누군가의 노력한 결과를 보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나는 식당이나 웹툰, 각종 리뷰에 꼭 점수를 만점으로 체크한다. 그들이 어떤 결과를 내놨든 그 모든 것은 최선의 노력으로 나온 소중한 것들이라서 그렇다. 세계 각국의 호텔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슬리퍼를 꺼내 신어본다. 좋은 호텔의 기준을 가격과 시설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나는 슬리퍼를 통해 호텔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의 마음과 태도를 느낀다. 어떤 곳은 대량으로 유통하는 슬리퍼를 별 생각 없이 두기도 한다. 가장 저렴하면서 가성비가 조금 높은 수준의 슬리퍼를 골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가끔 최고급 수준의 가격을 받는 호텔은 아니지만 한번 발을 넣으면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 발을 빼고 싶지 않게 만드는 슬리퍼를 제공하는 호텔을 만날 때가 있다. 그때 나도 모르게 감동해서 눈물이 난다. 다른 호텔에서는 대량으로 납품을 받거나 유통하는 것들을 사서 두는 정도로 슬리퍼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 있지만 그 호텔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1. 손님께 만족을 드리려면 어떤 슬리퍼가 좋을까? 2. 어디에서 어떻게 제작하면 될까? 3. 더 멋진 슬리퍼가 있다던데 한번 가봐야겠다. 그건 마치 내가 글을 쓰며 분투하는 모습과 닮아서 눈물이 난다. 사람이 떠났다 라고 쓸까? 사람은 떠났다 라고 쓸까? 그도 아니면 사람이라면 떠나야 했다라고 써야 할까? 그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표현 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 사색하는 내 모습이 떠올라서 그렇다. 슬리퍼 하나에도 마음을 쏟는 그 정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경험해봐서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 누군가의 노력을 알아본다는 것, 그것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 그게 어제보다 아름다운 오늘을 만드는 생각의 힘이다. 나의 모든 것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결국 태도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꾼다. 하루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20여 명의 학생들이 자극 언어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구경했다. 당연히 가사도 알 수 없고 전통 의상을 입고 추는 춤이라 멋지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아이들 역시 억지로 나온 듯 전혀 의욕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가려고 했지만
한 아이의 열정이 나를 갈 수 없게 붙잡았다. 당시 내가 본 그 아이의 모습을 표현하면 이렇다. 1. 전혀 돈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2. 미치도록 좋아서 한다는 표정이 가득하고 3. 아무도 열심히 하지 않지만 4. 나는 다르게 해낼 수 있다는 멋진 의지로 5. 주변의 공기 자체를 완전히 바꿨다. 그 아이의 열정적인 밝은 표정과 태도에 빠진 나는 한동안 정신을 놓고 마냥 바라보았다. 그는 웃으며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나는 감동해서 울고 있었다. 그리고 혼자 그를 바라보며 허공에 이렇게 글을 썼다. 진짜 멋지게 자기 일을 한다는 건 저런 거구나.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냥 잘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조차 순식간에 펜으로 만들 수도 있구나. 핑계와 변명은 그냥 다 버리자. 정말, 진짜, 정말 환경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태도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 내가 순식간에 그를 응원하는 팬이 된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늘 이 글을 낭독과 필사로 기억하며 태도의 가치를 전파하며 살아라. 멋진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결코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자신의 태도로 어떤 환경도 바꿀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태도가 마법이자 기적이다.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활동은 댓글 쓰기이다. 댓글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댓글을 그저 상대방이 하나 남겨주면 나도 하나 남겨주는 그런 교환으로만 인식하는 경우도 꽤 많다. 이제 그런 삶에 안녕을 고하자. 댓글 쓰기는 당신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창의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모든 비밀은 질문 2개면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 당신은 왜 글을 쓰나? 내가 보고 듣고 느껴서 깨달은 것을 쓴다. 그럼 타인이 쓴 글에 댓글을 쓰며 당신은 무엇을 얻게 되나? 내가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한 타인의 깨달음을 순식간에 배울 수 있다. 어떤가? 질문 2개만으로도 당신은 이제 왜 댓글 쓰기가 위대한 지성의 도구인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내가 10시간 동안 쓴 엄청난 분량의 포스팅 하나보다 타인이 쓴 글에 적는 3줄의 댓글이 자신에게 훨씬 지적으로 이득이다. 내가 모르는 세계를 단숨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글에서 영감을 받거나 경탄을 했을 때 그 귀한 마음을 담아 댓글을 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댓글을 보며 그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고마운 마음을 담아 댓글을 쓴다. 그 3줄의 댓글을 써야 내가 읽은 그 내용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댓글 품앗이라는 말이 있던데 댓글을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대하지 말라. 댓글은 짐작도 할 수 없는 모르는 세계를 알려주는 지성의 통로이며 글쓰기를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장치이기도 하다. 매일 어딘가에서 3개 이상의 댓글을 쓰며 3달을 보낸다면 당신의 지적 수준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댓글 쓰기, 이 글에서부터 시작해보라. 그리고 꼭 기억하자. 일주일 정도 댓글을 쓰다가 결국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확률이
98%인데 그걸 이겨내고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은 통계에서 벗어난 삶을 즐길 수 있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은 작가님의 생각 공부. 자존감을 높이는 8가지 독서법. 1.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다. 다만 모든 내용을 다 읽어라. 2. 흥미가 아니라 도전 정신을 깨우는 책을 선택하라. 3. 이해할 수 없다고 건너뛰지 말라. 이해할 때까지 읽어라. 4. 독서가 취미라는 생각을 버려라. 독서는 생존이다. 5. 그날의 문장을 하나 골라서 온종일 사색에 잠겨라. 6. 내가 믿을 수 있는 작가의 책을 골라서 읽어라. 7. 과시나 비난이 아닌 공감과 경탄의 독서를 하라. 8. 치열하게 읽고 기록하고 모두 잊어라. 삶이 기억할 수 있도록. 자존감이 높아지는 독서는 따로 있다. 읽은 내용이 고스란히 내면에 들어와서 나라는 존재를 빛낼 때 우리는 누구나 독서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2024년 김종원 작가.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김종원 작가.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툭 하면 오는 아이를 바꾸는 부모의 12가지 말습관. 아이가 툭 하면 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2.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서투르다. 3.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른다. 결국 감정을 눈물로만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부모가 다음에 소개하는 12가지 말 습관을 갖게 되면 그걸 들은 아이는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해야 하는지 조금씩 깨닫고 스스로 변하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라도 부모가 말 습관만 지금 당장 바꾼다면 3달 안에 지혜롭게 감정을 제어하고 설명하는 야무진 아이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마음이 힘들면 눈물이 나는 거야. 괜찮아. 엄마도 가끔 힘들면 울어. 2. 지금 네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색깔로 표현해 볼래? 3. 더 놀고 싶은데 많이 아쉽지. 내일은 어떻게 놀면 아쉽지 않을까? 4. 말로 표현을 못하니 울 수밖에 없지. 답답한 네 마음 엄마 아빠는 충분히 이해해. 5. 네 힘든 마음을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꼭 맞을 것 같아? 6. 눈물이 날 때는 실컷 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7. 뭐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눈물이 날 땐 엄마 아빠에게 와서 속상하다고 말하면 돼. 8. 잘 우는 건 나쁜 게 아니야. 남들보다 감정이 풍부해서 그런 거야. 9. 우리 힘든 마음을 탐험하듯 따라가 보자.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눈물도 멈출 수 있지. 10. 화를 내고 속상한 마음 표현하는 것도 배워야 잘하게 되는 거야. 11. 너도 너를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한 거야. 곁에 있을 테니까 눈물이 멈추면 언제든 오렴. 12. 흥분하지 않고 또박또박 발음하면 좀 더 분명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신생아 때부터 툭 하면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면서도 울고 부모가 볼 때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울죠. 잘 우는 아이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주변 자극에 예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섬세하고 감정이 풍부한 거죠.
이렇게 부모가 말 습관만 조금 바꾸면 아이는 툭하면 우는 그 습관과 버릇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며 멋지게 자랍니다. 김종원 작가, 육아맘, 육아스타그램, 육아일기, 유아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자녀 교육, 부모 교육, 66일 자존감, 대화법. 오은영 박사가 말하는 자주 짜증내는 사람들의 특징. 짜증, 스트레스. 매사에 짜증부터 내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내 감정을 정확히 모른다. 그래서 기분 나쁜 것, 속상함, 슬픔, 화난 것 등등 대부분의 감정을 짜증으로 뭉뚱그려 표출한다. 짜증, 기분 나쁨, 속상함, 슬픔, 화나고. 서투르게 감정을 느끼고 처리하지 마라. 2. 감정을 급하게 판단하고 처리한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장 느껴지는 부정적 감정에만 집중한다. 당당히 맞대응. 너나 잘해. 3. 모든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별것 아닌 말들도 나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화내고 짜증을 부린다. 이런 경우 스스로의 마음을 제대로 봐본 적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은 해소되지 못하고 나날이 쌓여만 간다.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결국 짜증은 타인과의 문제가 아닌 온전히 자신과의 문제이다. 내 힘든 감정을 아름답게 바꾸는 7가지 확언. 1.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 자신이다. 2. 나는 내 감정을 좋게 유지할 수 있다. 3.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다. 4. 나쁜 감정은 나의 것이 아니다. 5. 나는 언제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6. 타인의 말과 행동은 내게 영향을 줄 수 없다. 7. 나는 언제나 아름다운 공간에 머문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김종원 작가. 아들의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세상의 봄은 짧지만 내면의 봄은 영원하다.